시장 전망과 바이낸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RWA 위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호응용성 솔루션 인프라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며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분을 줄여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 당국과 소통하며 헤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코팍스 지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출자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작년 말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참여한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은 금융기업과 웹2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스티브 영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올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저장 활용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팍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티브 영김 이사는 우리는 AI와 웹3의 통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30일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올해 가상자산 시장 전망과 바이낸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RWA 위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호응용성 솔루션 인프라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며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분을 줄여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 당국과 소통하며 헤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코팍스 지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출자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작년 말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참여한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은 금융기업과 웹2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스티브 영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올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저장 활용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팍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티브 영김 이사는 우리는 AI와 웹3의 통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시장 전망과 바이낸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RWA 위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호응용성 솔루션 인프라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며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분을 줄여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 당국과 소통하며 헤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코팍스 지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출자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작년 말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참여한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은 금융기업과 웹2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스티브 영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올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저장 활용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팍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티브 영김 이사는 우리는 AI와 웹3의 통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30일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올해 가상자산 시장 전망과 바이낸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RWA 위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호응용성 솔루션 인프라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며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분을 줄여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 당국과 소통하며 헤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출자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작년 말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참여한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은 금융기업과 웹2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스티브 영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올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저장 활용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티브 영킴 이사는 우리는 AI와 웹3의 통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시장 전망과 바이낸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RWA 위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호응용성 솔루션 인프라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며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분을 줄여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 당국과 소통하며 헤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출자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작년 말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참여한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은 금융기업과 웹2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스티브 영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올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저장 활용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티브 영킴 이사는 우리는 AI와 웹3의 통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30일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올해 가상자산 시장 전망과 바이낸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RWA 위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호응용성 솔루션 인프라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며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분을 줄여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 당국과 소통하며 헤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출자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작년 말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참여한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은 금융기업과 웹2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스티브 영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올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저장 활용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티브 영킴 이사는 우리는 AI와 웹3의 통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시장 전망과 바이낸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RWA 위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호응용성 솔루션 인프라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며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분을 줄여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 당국과 소통하며 헤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출자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작년 말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참여한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은 금융기업과 웹2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스티브 영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올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저장 활용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티브 영킴 이사는 우리는 AI와 웹3의 통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30일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올해 가상자산 시장 전망과 바이낸스의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RWA 위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호응용성 솔루션 인프라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며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분을 줄여나갈 것이며 이런 점에 대해 당국과 소통하며 헤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출자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작년 말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참여한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은 금융기업과 웹2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바이낸스 스티브 영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올해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저장 활용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티브 영킴 이사는 우리는 AI와 웹3의 통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